안녕하세요. 올해로 정확히 반백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에게 폭풍이 휘몰아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벌 떨리고 차라리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으면 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재미있어 할 내용인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 전 저는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이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부터 결혼을 하시고 아이까지 있는 기혼의 중년층도 있는 연령대가 다양한 직장이었죠. 제가 막 그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됐을 때 그해 20살이 된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대리님, 오늘 갑자기 그만두신 혜리 언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달달한 간식들 좀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어머, 선미씨, 고마워요. 이 센스 정말 어쩔 거야. 내가 회사만 나오면 선미씨 덕분에 웃는다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오늘 받은 스트레스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 저희 언제 한번 시간 맞으면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이 근처 맛집 꽤 찾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선미 씨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살게요.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는 걸로 할까요? 신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생활을 10년은 해본 사람처럼 사회성이 좋았고 일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직원보다 신우를 눈여겨보고 대놓고 편애할 정도로 예뻐했었죠. 선미야, 근데 너는 왜 대학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건지 물어봐도 될까? 너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대리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꼴통이었어요. 물론 가려고 맘먹으면 어디든 갔겠지만 저는 대학 가는 거 말고 하고 싶은 다른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보통 그 나이 땐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 아니야? 선미,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그래? 저 세계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돈부터 벌기 시작한 건데 돈 어느 정도 모이면 저 바로 여행 떠날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이 가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내가 20살이었으면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여행 떠났을 것 같은데 내가 선미 너희 부모님이었으면 너를 정말 기특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신우는 저보다 한참 동생이었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와 자주 어울려 놀곤 했는데 그러다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신우의 오빠였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대리님, 저 오늘은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까지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오빠 데리러 오면 제가 오빠한테 대리님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라 택시 타고 가면 돼. 근데 선미, 너 오빠도 있었어? 네, 오빠 하나 있어요. 오빠랑 대리님이랑 아마 나이가 같을걸요? 그리고 우리 오빠 집이 대리님 집 방향이니까 저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걸로 하세요. 사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지만 친한 직장 동료의 오빠였기에 애써 관심이 없는 척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처음 보고 난 이후로는 신우와 놀 때마다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남편과 신우와 셋이 술자리를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리님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뭔지 모르고 있네요. 나는 그냥 든든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좋아. 우리 아빠가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지 나도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더라고. 딱 우리 오빠네요? 그렇죠? 우리 오빠 덩치만 봐도 든든하고 내가 보증할 정도로 착하고 대리님이 봐도 다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처음 본 이후 일부러 저를 보기 위해 신우 핑계를 대고 저를 보러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신우가 있어서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신우가 세계 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야 저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둘이 연애한다고 하면 선미 많이 놀라겠다. 그치? 네가 선미한테 우리 사귀기로 했다고 말 좀 해줘. 설마 선미가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선미가 여행 떠나기 전에 나한테 너보고 꼭 고백하라고 충고까지 해주고 가서 아마 우리들 만나고 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랑 만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잔소리 엄청 들을 것 같은데 벌써 걱정이다. 신우는 남편과 저의 연애에 그 누구보다 축하해줬고 제일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세계 여행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을 때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 결혼 이야기에 맞춰 신우가 한국으로 귀국해줬습니다. 선미야, 괜히 우리 때문에 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슬슬 한국 들어올 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대리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는 저한테 계속 선미라고 불러주세요. 아가씨라는 말은 조금 낯간지러워서요. 내가 선미 네 새언니가 된다고 하니까 나도 엄청 쑥스럽고 그러네. 어쨌든 우리 결혼 축하해주러 와서 정말 고마워 선미야. 저도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재정비 후에 다시 떠날 생각이에요. 아마 한국에 1년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동안 예전처럼 많이 놀아요 언니. 2년간의 세계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신우는 쉴 틈도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의아하게 여긴 제가 남편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쭈뼛대며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미 말이야. 2년 만에 세계 여행하고 한국 들어왔으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쉴만도 한데 왜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선미 돈 필요하대? 그게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돈 필요한 데가 있긴 한가 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저러다 몸 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선미 생활력도 강하고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천하무적은 아니니까 쉴 땐 쉬어야지. 자기가 선미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말 좀 해줘.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자기가 좀 주면 되잖아. 저는 남편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뒤 신우는 저에게 자기가 저희 신혼집 혼수를 장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저희 신혼집 혼수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언니 집 혼수 전부는 다 못 해주겠지만 비싼 거 있잖아요. 뭐 TV랑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건 제가 결혼 선물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니야. 혼수는 내가 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걸 왜 네가 해준다는 거야? 설마 그동안 아르바이트한 이유가 우리 집 혼수 선물해 주려고 그랬던 거야? 오빠 말고 언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 혼자 혼수 준비해 오는 거 많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 행동이 경솔한 행동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빠가 집을 해오니까 내가 혼수를 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 혼자서도 혼수 충분히 장만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마음만 받는 걸로 할게. 제가 장녀에 버는 돈은 족족 친정집에 쓰고 있다는 걸 잘 알았던 신우는 제가 혼수 장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혼수의 일부분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신우는 기어코 저희 신혼집에 자신이 번 돈으로 장만한 혼수를 들여놨습니다. 언니, 저 이거 제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오빠랑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한 거니까 언니도 받아줘요. 얘네들은 언니를 향한 제 마음이에요. 선미 네가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져서 그래. 선미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걸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기만 해. 우리 오빠랑 결혼해준 것도 고맙고 오빠랑 언니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오빠도 저한테 잘해줘서 오빠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정말 고마워 선미야. 오빠랑 사이좋게 잘 살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비 너 결혼할 땐 내가 2배로 갚아줄게. 신우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우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여행 떠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행 끝내고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출판사랑 만나서 미팅했거든요. 그 세계여행 관련해서 책 출판하자고 하길래 그 전에 제가 여행 한번 더 다녀오고 출판하고 싶다고 해서 돈 좀 모으면 다시 여행 떠나려고요. 그럼 아가씨 작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아가씨가 뭘 해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뭐든 다 도와드릴게요. 2번째 세계여행을 준비하던 신우는 여행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시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세아가 옆에 선우 있니? 선우가 전화를 안 받았어. 너한테 전화했는데 그 선우한테 선미랑 연락되는지 좀 물어봐라.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가씨랑 연락이 안 되세요? 남편 말로는 최근에 아가씨랑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가씨랑 연락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다. 내가 볼 때 선미가 없어진 것 같구나. 통 연락이 안 돼서 오늘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일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하고 선미랑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해보니까 걔네들도 선미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 이걸 어쩌면 좋니? 아가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가씨가 말도 없이 연락이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일단 제가 어머님 집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신우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기숙사에서 짐을 뺀 지도 오래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돌려도 신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어 저희는 결국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신우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선미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선미 지금 저희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가시면 선미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신우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고 시모와 남편과 함께 달려간 고시원에서 저희는 애타게 찾던 신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를 보자마자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신우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너 도대체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야? 세계여행 간다고 2년 동안 걱정시키면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엄마,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빠가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나 버리고 도망갔어.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 혼자서 책임을 지든 그 아이 지우든 해야지. 너 설마 그깟 일 때문에 지금 엄마 속 다 썩이고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말하기도 무섭고 애 지우기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라고.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잔뜩 겁먹은 신우를 달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와 다르게 겁에 질린 그런 신우가 안타까웠는데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시모는 겁을 먹은 딸을 달래주긴커녕 아이를 지우라고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내일 당장 엄마랑 그 애 지우러 가자. 설마 너 혼자서 그 애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는 네 새끼 너랑 같이 키워줄 생각 없으니까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엄마, 선미 지금 많이 힘든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리고 애 어떻게 할지는 선미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우 너는 가만히 있고 선미 편들 생각하지 마. 나는 무조건 그 애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 그 애 안 지울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너 이딴 식으로 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리고 네 주제를 알면 애 지울 생각부터 해야지 어쩌자고 그러고 있었어? 너 세계여행 한 번 더 하러 가겠다더니
그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어? 시몬은 울고 있는 신우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아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던 저는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머님 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가씨는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아가씨가 뭘 선택하든 아가씨 편이에요. 언니, 사실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처음엔 지우려고 병원에도 갔었는데 막상 지우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무섭더라고요. 저 이 아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싶으면 낳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아가씨, 이 아이 낳으면 아가씨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낳아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이 아이 낳으면 저 세계 여행도 더 이상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저 그런 인생도 살 수 있으니까 언니가 나 조금만 도와줘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당연하죠.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아가씨는 용기 잃지 말고 아이 지키는 걸로 해요. 어머님은 저랑 오빠가 잘 설득시켜 볼게요. 남편과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정말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 연을 끊을 기세였기에 신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임신한 신우가 저희와 지내는 게 막막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라면 제가 돌봐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 임신한 신우와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신우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2달 정도가 됐을 때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자리 잡은 걸 알게 됐습니다.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 둘 다 같이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아가씨 아이 낳기 전까지 제가 뒷바라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남편한테 임산부 둘 뒷바라지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오빠한텐 미안하긴 한데 나는 언니랑 동갑내기 아이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언니, 우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랑 나랑 뭐가 있긴 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랑 내가 인연인 게 아니라 아가씨랑 제가 인연인 것 같아요. 아가씨 덕분에 좋은 남편 얻은 것도 그렇고 아이도 같은 해에 낳는 거 보면 우리가 전생에 부부든 자매든 무슨 인연이긴 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임신한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신우와 저는 그것도 운명인 것 같아 그저 재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가 남편과 친정엄마 없이 출산을 하는데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제 비상금을 털어 저희 지역에서 꽤나 좋기로 유명한 조리원을 제 돈으로 직접 결제해 줬습니다. 아가씨, 제가 조리원에 같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거기서 푹 쉬다가 와요. 그리고 오빠도 퇴근하고 매일 들리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시키고요. 언니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하게 됐네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거기 조리원이 워낙 좋은 곳이라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기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오빠 보고는 안 와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오빠도 일한다고 힘들 텐데 저까지 돌보면 회사 다니는데 지장 갈 거예요. 아가씨, 오빠 덩치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오빠 체력 좋아서 퇴근 후에 잠깐 아가씨 돌보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알겠죠? 신우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시모에게 신우를 받아달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를 설득하는 걸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신우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2주 동안 조리원에서 생활한 신우는 다소 어두운 표정을 하며 아이를 안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조리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조리원에 연락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요, 언니. 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이 아빠랑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그 사람 좀 만나러 갔다 와도 될까요? 아이 아빠랑 연락이 됐다고요? 그 사람 어디 있대요? 저랑 오빠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가씨 혼자 가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요. 아니요, 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 잠시 갔다 올 동안만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금방 다녀올게요.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가겠다는 신우에게서 얼떨결에 신우의 아들을 맡게 됐는데 저는 하루 이틀이면 신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신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주지 않았죠. 그땐 정말 그 어디에서도 신우를 찾을 수가 없었던 저희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선미 씨가 만나기로 했다던 아이 아빠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고선미 씨랑 잠깐 만난 적이 있었고 만났던 이유는 고선미 씨가 아이 양육비를 요구해서 그 돈을 주려고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저희가 해외 입출국 기록을 봤더니 고선미 씨가 아이 아빠를 만난 다음 날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CCTV까지 돌려봤더니 고선미 씨 혼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는 장면까지 확인했고요. 그걸 미뤄봤을 때 고선미 씨는 실종이 된 게 아니라 가출을 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우가 아이를 낳고 나쁜 생각이라도 했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신우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신우가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미워도 신우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아들을 아이 친아빠에게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너희 새끼도 아닌 걔를 너희가 키울 생각은 아니지? 나도 아무리 내 손주라고 해도 애미 애비도 없는 애 내가 키울 생각 없으니까 그 애 걔네 친아빠한테 보내는 걸로 하자꾸나. 어머님, 그 사람이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까요? 아이 생긴 거 알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제 생각엔 그 사람 절대로 이 아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주면 지가 뭐 어쩔 거냐? 어쨌든 지 새끼니 지가 키우든 지 손으로 갖다 버리든 지가 알아서 하게 해야지. 시모의 말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신우가 낳은 아들을 친아빠에게 데리고 갔더니 친아빠는 역시나 제 예상에 단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이 못 키워요. 선미한테도 그 아이 책임지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 애 생겼다고 했을 때 지우라고 돈도 지어줬었어요. 거기다가 양육비로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빚내서 1,000만 원도 줬는데 왜 제 허락도 없이 나와서 저보고 키우라고 데리고 오는 거죠? 설마 선미 저한테 돈만 받고 그 아이 버리고 도망갔나요? 저희도 아가씨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쪽이 애 아빠니까 이 아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 엄마도 싫다고 버리고 간 걸 제가 왜 책임져야 되나요? 저한테 이 아이 끝까지 맡기겠다고 하시면 저 이 아이 바로 고아원에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친아빠의 말을 듣고 신우의 아들을 친아빠 손에 맡기고 올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신우의 아들을 다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도 없는 애를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 그리고 애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삼촌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돼? 난 절대 못해. 그럼 우리 이 애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자. 당신도 곧 있으면 아이 낳는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솔직히 둘이서 아이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신세가 2명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겠어. 솔직히 내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하면 모성애 때문인진 몰라도 아가씨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건 정말 죽어도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둘 다 키웠으면 키웠지 애를 어디다 버리고 싶진 않아. 결국 제 고집대로 신우의 아들을 제가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 시모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신우의 아들을 제가 키우겠다고 시모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새아가. 네가 이런 결정을 해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큰 용기를 내줬구나. 맘 같아선 나도 이 아이를 어디 외딴 곳에 보내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수가 없어서 나라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맙다, 새아가. 저는 어머님이
저희가 아가씨 아들 키우는 걸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지 네가 나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네가 선미 아들 네 새끼로 키워주기만 한다면 나한테 있는 재산은 모조리 너에게 넘겨주는 걸로 하마. 그러니 새아기 너는 돈을 생각해서라도 선미 아들 잘 좀 키워주길 바란다. 시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신우 아들을 제가 키우겠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시모가 보답의 의미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하니 신우의 아들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신우의 아들을 남편과 제 호적에 올리고 난 후 저는 딸을 출산하게 됐는데 저는 두 아이들을 사람들에게 이란성 쌍둥이라고 말하며 키워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혼자서 둘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우의 아들을 제가 키우기로 한 것에 후회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크면 클수록 저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 이 아이를 키우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던 해에 시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시모는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줬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 그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당신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지금도 당신이 도윤이를 친자식으로 받아주고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살 거야. 당신도 같이 고생해서 키운 거잖아. 그리고 내 돈이 곧 당신 돈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한테 받은 돈 소중하게 아껴서 잘 쓰자. 애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도윤이 유학도 가고 싶다니까 그 돈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저희 네 식구는 뿌리가 단단한 나무처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잡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신우가 언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날지 모르니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늘 안고 살아야만 했었죠. 그리고 시모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달 후 20년 만에 신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었네요? 저는 언니가 이사 갔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언니, 저 좀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선미 아가씨 맞죠? 아가씨,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이제야 온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온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외국에 있는 제가 엄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듣겠어요. 저는 그냥 언니랑 오빠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나 궁금해서 온 거죠. 저는 신우가 시모의 사망 소식에 20년 만에 찾아온 건 줄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도 크게 놀라거나 슬퍼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엄마 속만 썩였는데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죄송할 따름이네요. 그래도 언니랑 오빠가 엄마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가씨, 그건 그렇고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트남으로 왜 가셨어요? 지금도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제가 베트남 간 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저 지금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언니,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신우는 제가 알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20년 전의 신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신우는 낡아도 한참 낡았고 나사가 몇 개는 풀린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신우는 나타나자마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자신이 버리고 간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설마 도윤이 보러 여기 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도윤이는 자기한테 고모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고모가 자기 친엄마인 것도 모르니까 오늘은 도윤이 볼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만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저 오늘 내 아들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돌려줘요. 언니가 뭐라고 해도 저 오늘 우리 아들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가씨,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엄마라고 하면 도윤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아는 우리 엄마라면 엄마 재산 다 언니한테 주고 갔을 것 같은데 언니는 그 돈 챙기고 이제 그만 우리 아들 돌려주세요. 언니가 뭐라고 해도 오늘 무조건 우리 아들 데리고 갈 거예요. 저도 아들을 절대로 신우에게 보내줄 수 없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든 신우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날의 저는 신우와 아들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도윤이니? 나 네 친엄마야. 너 네 친엄마가 따로 있었다는 거 모르고 지냈다면서? 많이 놀랐겠지만 나는 네 아빠 동생이고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너를 이 집에 잠시 맡겨두고 간 거였어. 아가씨 그만하세요. 애 보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아, 이분 아빠 동생 맞고 네 고모인 것도 맞는데 다른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으니까 잠시 나가 있든지 좀 해줄래? 언니나 그만하세요. 도윤이 이제 20살이고 성인이에요. 그럼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윤아, 너 엄마랑 잠시만 대화 좀 나눌래?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아들은 자신에게 고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고모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는데 신우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1시간 넘도록 아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신우와 방에서 나온 아들이 저에게 가장 처음 했던 말은 바로 신우를 따라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분 따라서 가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 말리지 마. 도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고모를 왜 따라가? 너 설마 엄마 아빠 두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이야? 내 친엄마는 이분이시잖아. 지금까지 나 친아들처럼 키워준 거 정말 고마워. 근데 나 이제는 친엄마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엄마밖에 모르는 저의 껌딱지인 아들이 친엄마인 신우를 따라가겠다며 짐을 싸는 걸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으며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결국 신우와 함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신우를 따라 떠났다는 소식에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아들과 신우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뒤로 저는 앉아있을 힘도 없어 3일을 내리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우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 혼자서 집에 누워 있는데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야?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 왜 또 왔어? 내가 알아서 밥 챙겨 먹을 거니까 걱정 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엄마, 나 도윤이야. 엄마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엄마 많이 아파? 제가 걱정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인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3일 전 신우를 따라 집을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 않았던 제가 아들의 얼굴을 붙잡고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의 손을 잡더니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제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던 아들은 경찰서로 저를 끌고 갔는데 저는 경찰서 앞에 서자마자 이곳에 신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모 말이야. 지금 유치장 안에 있어. 내가 고모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들이 고모 잡아갔어. 네가 고모를 신고했다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고모를 신고했어? 아무리 그래도 고모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떡해? 고모 중국에서 수배 떨어진 수배자래. 그것 때문에 한국에 도망 온 거고 한국에서도 수배 떨어져서 자기 이름으로 생활을 못하니까 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용하려고 나 찾아온 거였어.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기지 않았던 저는 일단 유치장에 갇힌 신우를 찾아갔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언니,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 나 중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서 그래요. 언니, 제가 언니 정말 좋아했던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우리 오빠도 소개해주고 결혼할 때 혼수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아가씨,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수배가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니,
제가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기만 조금 쳤을 뿐인데 그게 일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나 좀 여기서 꺼내주면 안 돼요? 아, 제발요. 알고 보니 신우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배가 떨어졌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중국 경찰이 한국 경찰에게 공조를 요청해 한국에서도 신우의 수배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수배가 떨어진 신우는 한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머물기가 힘들어져 저에게 맡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아들의 명의로 생활할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근데 너 고모가 중국이랑 한국에 수배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 고모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날 집에서 나오고 고모랑 같이 호텔에 갔는데 고모가 내 앞에서 중국어로 전화를 하더라고. 아마도 내가 중국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것 같은데 통화 내용이 자기 수배 떨어져서 한국으로 도망왔는데 한국에서도 수배가 떨어졌더라. 그래서 친아들 데리고 와서 친아들이랑 지내고 있다. 뭐 친아들 데리고 배 타고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한탕 더 할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등 이런 내용의 전화더라고. 어머나 세상에, 네가 중국어 알아듣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늘이 우릴 도와줬나 봐. 정말 다행이다, 도윤아. 엄마랑 아빠가 억지로 중국 유학 보낸 거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어 안 배웠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나 친엄마 손에 끌려서 필리핀 갔다가 범죄자 될 뻔했잖아. 아들과 딸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억지로 중국으로 유학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온 아들의 중국어 실력은 원어민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신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아들이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아들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국어 알아듣는 척하면 친엄마애도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 엄마. 잘했어, 도윤아. 그러게 그날 왜 고모를 따라가고 그랬던 거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고모가 나한테 죄책감을 심어줬어. 더 이상 엄마랑 아빠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그리고 엄마가 나 키워줬던 이유는 할머니 돈 때문이었고 지금은 그 돈 받아서 이제 엄마 나를 자식 취급 안 할 거라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가서 갔던 거였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무사히 제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중국으로 송치되기 전날 밤 남편과 아들과 함께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신우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를 내 손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어떻게 겁도 없이 친엄마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당신이 왜 내 친엄마예요? 저는 그쪽 제 친엄마라 생각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낳아주기만 하면 다 엄만 줄 아세요? 낳자마자 자기 살겠다고 버리고 가더니 다시 돌아온 이유도 자기 살고 싶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면서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너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어. 너 나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기껏 어렵게 낳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를 배신해? 도대체 오빠랑 언니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신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우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싶었죠. 그동안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알던 아가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네요. 아가씨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값 달게 받고 두 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해요. 저 여기서 나가면 바로 언니랑 오빠 찾아갈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그리고 도윤이 너도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갈 테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신우는 저희 가족에게 협박을 하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신우를 보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라며
먼저 신우와 연을 끊자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선미 중국 가서 죗값 치르게 하는 게 맞아. 거기서 선미가 얼마나 힘들어질진 모르겠지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번 도와주면 죽을 때까지 선미한테 발목 잡혀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 아파도 모른 척 하자. 순수하고 밝기만 하던 아가씨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망가진 아가씨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저대로 보내줘도 되나 싶어. 어쩔 수 없어. 선미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고 우리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중국으로 송치된 신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큰 사건의 주동자였고 그 일로 징역 30년을 판결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30년 동안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 후 아들은 자신이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황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과 다를 거 없이 저희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더 끈끈한 사이가 됐죠. 신우가 다녀간 이후로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고 무던히 잘 넘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몸 건강히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아들, 딸 모두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답니다. 가끔 그날의 일을 악몽으로 꿀 때마다 아들이 또 제 곁을 떠나는 게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저는 제 아들이 평생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이제 그날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겨울이 다 가지 않아 날이 많이 춥네요. 곧 찾아올 꽃샘추위 잘 견디시고 따뜻한 봄도 잘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